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입니다. 오늘 시승한 차량은 소렌토입니다. 풀체인지한 소렌토. 저희가 리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바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판매 중단했는데? 네, 2월 달에 판매 중단을 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판매 재개를 했습니다. 바로 다시 재개한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을 저희가 섭외했습니다. 아무래도 중대형 SUV의 하이브리드, 많이 궁금한데, 그 디젤의 어떤 단점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고 큰 차체에서 주는 넉넉한 SUV 어떤 장점들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아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궁금해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소렌토랑은 많이 다르죠. 특히 이 주황색의 어떤 이 호스들이 이 차가 다른 차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혹시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린지 아시겠나요? 안 걸렸죠? 시동 현재 걸린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의 매력이겠죠.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디젤, 굉장히 고민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렌토 디젤은 이제 다 알아요. 어떤 느낌일지, 아니면 어떤 감성을 줄지, 어느 정도의 진동일지, 소음이 들릴지. 이전 소렌토라든지 팰리세이드, 산타페 다 적용됐던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있어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감이 없어요. 하이브리드의 장점, 자, 첫 번째죠, 취등록세 감면. 그리고 두 번째, 공용 주차장 할인. 그리고 세 번째, 적은 cc 엔진이 탑재되다 보니까 세금 혜택. 그리고 가솔린 대비 높은 연비. 자, 그 중에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취등록세 감면이죠. 아무래도 1600cc 이하에 적용되는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혜택이 빠집니다. 그래서 친환경 차량은 아니고 2종 저공해 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혜택들 중에 공용 주차장 혜택, 그 다음에 세금, 저렴한 세금, 그리고 연비, 이 부분에 세 가지는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단점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유지 보수, 장시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단점들, 그리고 유지 비용들이 좀 더 발생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죠. 디젤 엔진의 장점이라 한다면 역시 훌륭한 토크, 그리고 하이브리드 부럽지 않은 연비, 그리고 세 번째가 저렴한 유류비. 또 장점이라 한다면 어쨌든 어떤 동네 카센터를 가더라도 소렌토의 정비를 못 하시는 기사님은 없을 거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연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15.3입니다 17인치 기준이고요.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14.3입니다 18인치가 적용되어 있죠.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이 16.3이고요 고속도로 주행이 14.2입니다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이 12.9인데 고속도로 주행은 16.4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장단점을 비교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연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내 주행을 자주 하시는 영업사원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훨씬 유리하겠죠. 장거리 지방 출장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이 유리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떻게 다를까요? 외형을 살펴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전에 촬영했던 소렌토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그니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래비티 모델로 올라가게 되면은 별도의 외형 디자인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비티를 가져와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시그니처가 가장 많이 판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 풍기는 어떤 느낌은 디젤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차이나는 부분이 바로 이 휠입니다. 휠. 디젤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20인치가 적용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19인치가 적용됩니다. 현재 적용된 이 휠은 19인치 휠이고요. 컨티넨탈 타이어에 크로스 컨택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235-5R19. 후면으로 오시면요, 후면에서의 차이점도 따로 없죠. 단지 에코 하이브리드라는 요 네임택 하나 정도. 당연히 아래쪽 배기는 다 가상이고요. 이전 소렌토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해도 똑같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하이브리드라고 굳이 디자인적으로 어떤 변화를 줘서 꼭 튀게끔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뭔가 다르게 좀 디자인해서 살짝 하이브리드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자, 소렌토 2의 아래를 누르면 열리죠. 네. 트렁크 공간, 이 트렁크도 꽤 관심이 있으실 거라 생각돼요. 왜냐면 배터리 어딨어? 약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요. 최신 나오는 하이브리드처럼 배터리가 이렇게 깔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납 공간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재 6인승 시트인데 이런 식으로 3열 시트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을 제약하는 그런 요소는 없습니다. 디젤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어떤 트렁크 공간과 실내 공간은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여행 트렌드는 차박이죠. 차박. 예, 가장 핫한 차박. 소렌토 구매하신 분들 중에 차박을 염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차박을 하는데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있을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디젤 모델보다 장점은 있는 게 장거리를 가는 동안 배터리가 충분히 완충이 많이 된 상태라고 했었을 때, 차박을 하다가 아우 갑자기 좀 후덥지근한데 좀 더운데 이랬을 때 잠깐 시동을 켜서 ACC를 돌리더라도 엔진을 키지 않고 에어컨을 잠시나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박하다가 아우 좀 더운데 하면 잠깐 시동 켜서 에어컨 잠깐 돌려주는 그런 상쾌함, 예,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뭐 여전히 소렌토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바로 분리형 시트냐 아니면은 일체형 시트냐, 예, 6인승이냐 7인승이냐 많이 고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카티 영상에서 이전에 줄자 동원해서 막 재가지고 소렌토랑은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 했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점은 없어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고 소렌토 UM이나 아니면 이전에 어떤 중형 SUV들보다 이 소렌토가 훨씬 더 커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시트 높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짧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그걸 또 캐치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시트가 지금 운전석도 그렇고 2열도 그렇고 좀 이렇게 낮다 보니까 제 어깨보다 낮잖아요. 예, 이렇게 낮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 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동을 먼저 한번 걸어보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일반 디젤 모델과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차이는 아무래도 이 계기판 디자인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겠지만 이제 주행을 가능한 상태라는 어떤 안내 멘트, 주행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내해 준다는 거, 뭐 그 차이만 있네요. 이게 소렌토가 나오고 이게 말이 많았더라고요. 변속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차량을 받은 다음에 계속 이걸 해봤거든요. 혹시 문제가 있나? 다행히도 현 차량은 네, 변속에 따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데 차 참 잘 만들고서 초기 품질에 대해서 요즘에 현대기아 차들이 참 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진짜 좀 글로벌 기업다운 약간 그런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배터리로 가능한지. 근데 우리가 그 리뷰를 하면서 지금 계속 시동을 걸어 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 사용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이게 앞으로 한 3-4칸은 더 찰 수도 있는데 장거리를 가다 보면은, 근데 지금 거의 3칸밖에 안 남은 상태고요. 3칸 이하, 한 2칸, 3칸 이 정도 남으면은 그 뒤에는 엔진을 구동을 시켜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충전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앞에가 30km 구간이라 가지고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지를 한번 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살짝 앞에 정지 신호가 보인다면 발로 살짝 누르면서, 세게 눌러도 충전량이 적고요. 꾸준히 제동을 걸어야지 이게 충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 재미에 하이브리드를 많이 선택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무궁무진하지만 이런 재미도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 모드를 바꾸면 에코는 뭐 당연할 거라 생각하는데 스포츠로 바꿔도 똑같아요. 에코, 차지, 파워 보이죠? 그리고 스마트로 바꿔도 마찬가지로 컴포트가 없죠. 컴포트가 없는 대신 그냥 스마트로. 그러니까 에코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이브리드 때문에 당연히 컴포트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터레인 모드는 있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레인 모드가 4륜구동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돌리게 되면 스노우 모드, 샌드 이런 식으로 터레인 모드 지원을 합니다.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은 사실 그거 같아요. 디젤 차와 어떻게 다른지, SUV는 디젤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왔던 제가, 디젤 차만 오로지 몰아왔던 제가 느끼는 이 하이브리드 중형 SUV에 대한 어떤 그런 움직임과 주행 성능에 관한 부분들, 네,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차 딱 타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거 그랜저 하이브리드인지 소렌토인지 좀 헷갈렸다는 거. 그냥 가솔린 그냥 세단에 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디젤이 이게 아닌데 아니 SUV는 이게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 첫 느낌. 세단 같은 느낌. 이 인테리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현대기아차의 그 하이브리드 음 있잖아요. 이 그 음이 딱 들리니까 세단, 더욱 세단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대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언덕길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디젤 모델과 얼마만큼 다를까. 완만한 언덕에서 이렇게 주행을 해나갈 때는 중간에 살짝 내연기관과 모터가 누가 해야 되지? 그러다가 두 개가 같이 했을 때의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하이브리드 모델과 디젤 모델을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총 토크만 생각을 하잖아요. 하이브리드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230마력, 토크가 35.7입니다. 이 수치만 보고 나면 디젤과 비슷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차이 나는 부분이 모터로만 가기도 하고, 또는 엔진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엔진과 모터가 함께 움직이기도 합니다. 파워트레인이 같이 동작을 했을 때 나오는 최대 토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만한 언덕을 쭉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 모터가 시작을 하고요. 거기에 바로 엔진이 켜지죠. 그 다음에 터보 엔진으로 주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터가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이 원만한 언덕에서는 한 중간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좀 고르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디까지나 디젤 SUV를 모는 오너가 느끼는 어떤 느낌인 거죠. 토크발로 쭉 해서 올라가는 그 느낌이 아니라 뭔가 차이점.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힘이 없다라고 안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는 어차피 엑셀링의 그 깊이가 이제 깊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토크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디젤 엔진이랑 똑같은데 약간 이렇게 느낍니다. 확실히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요 전에 시승을 하면서 둘이서 진짜 디젤 모델 조용하죠 했는데, 지금 거의 정속 주행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엔진이 아예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모르게끔 모터로 이렇게 쭉 주행을 할 때는 정말 세상 조용합니다. 그냥 바람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엔진이 동작을 했거든요. 사실 엔진 동작 안 하고 조수석에서 느껴지나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 모르겠죠. 운전하는 저도 어떤 이 발의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일정하게 내가 엑셀링을 지금처럼 이렇게 쭉 할 때는 느껴져요. 그것도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랜저보다 더 좋은데? 언덕을 딱 내려간다 싶으면 어차피 앞쪽에 차량들이 정체하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일단은 브레이크를 한번 툭 쳐줍니다. 그래서 차지를 모으기 시작해요. 쭉 해서 많이 모은 것 같죠? 그새 많이 늘어났죠. 기아 K5부터 해서 나온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전에 비해서 모터랑 이런 건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 시스템의 어떤 구동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바뀐 느낌이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요 전 세대의 어떤 스펙상 사이즈랑 상관없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있어요. 더 약간 유연하고요. 이질감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됐고요. 소렌토 유엔 같은 경우에는 풀 주유를 하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680k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좀 사용을 했는데도 940km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풀 주유하면은 아마 1000km 나오겠는데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가 제가 알기로는 풀 주유하면 1000km 나오거든요. 얘도 그렇게 되겠는데요. 네, 한번 차가 없으니까 한번 쭉 밟아볼게요. 초반에 나오는 이렇게 꾹 밟아가면은 초반에 나오는 힘이 이 뭐 부족하지 않네요. 이 정도면 가속감이 디젤 엔진과 비교하더라도 충분해요. 그냥 디젤 모델과 차이점이 있다면, 디젤은 빵 치면 빵 벌써 나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한 템포 일단 늦고
일단 제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빵 누르면 한 1초 있다가 나가죠. 이거는 판단도 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 터보자잖아요. 지금 현재 1.6 터보인데 터보 엔진에 터보렉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터보렉과 6단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하지만 한번 속력이 붙은 이후에 쭉 치고 나가는 느낌은 디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가속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리셋을 하고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급출발, 급가속, 급정거, 막 어떤 속도를 높이고 줄이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의 연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한 2km 정도를 엄청 무리해서 달린 게 아니에요. 그냥 차선 변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옆차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2.3km 했는데 지금 연비가 6.8km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6km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디젤 엔진과의 차이는 확실히 디젤 차는 토크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된 속도 안에서의 차선 변경을 하거나 순간적으로 토크를 이용해서 속도를 가속을 할 때 크게 연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터보 엔진, 가솔린 터보 엔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솔린을 쥐어 짜면서 속도를 순간적으로 높여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연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디젤 엔진과의 차이점으로 해서 이렇게 시내 주행에서 급가속, 급정거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토크만을 이용해서 속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고 크게 연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높일 수 있는 디젤 엔진과는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확실히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 동안 쌓인 배터리 용량으로 인해서 계속 EV 모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쭉 계속 올라가요. 바로 올라가죠. 지금 7.9거든요. 이렇게 앞에 지금 보시면 막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막히는 구간에 왔거든요.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 연비를 다시 금방 높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재판매를 굉장히 원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판매를 계속적으로 원했었고, 이제 7월부터 판매가 시작되면서 지금 계약 건수도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나오고 취소세 감면 혜택을 못 받음에도 이 하이브리드가 주는 어떤 조용하고 연비 좋고 세금도 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의 생활 라이프와 비교했었을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 모델로 올 것 같아요. 예전에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그 브레이킹 시스템에 이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런 이질감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시스템이 된 것 같습니다. 디젤 모델과의 주행 차이점 중에 또 하나 좀 이렇게 체감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디까지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배터리의 무게는 꽤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터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 엉덩이 힙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디젤 차량은 가솔린 차량보다 더 무겁잖아요. 디젤 엔진이 더 무겁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중량이 어디로 가느냐, 엔진 부분으로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너를 격하게 돌 때 아주 조금 느낌의 좀 더 하이브리드 모델이 코너를 더 잘 도는 느낌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더 묵직한 약간 주행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이 서스펜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좀 더 묵직한 느낌이 있다. 지금까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봤습니다. 국산 최초의 하이브리드 SUV 니로죠. 니로도 기아자동차의 차종입니다. 생각해보면은 하이브리드 SUV에 대한 노하우는 기아차가 유일한 것 같기도 하네요. 꽤 매력적인 하이브리드 중형 SUV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